자료구조 네 번째 이야기 배열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배열의 정의, 배열의 기초 원리, 배열의 구현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배열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앞에서 리스트를 얘기했었죠. 그래서 배열은 리스트를 인덱스를 이용해서 구현한 자료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열의 모든 원소들은 리스트에 대응이 됩니다. 그리고 배열은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티저를 저장하는 배열은 인티저만 쭉 저장할 수 있고, 플로트를 저장하는 배열은 플로트만 쭉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인트 저장했다가 플로트 저장했다가 이거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 파이썬의 리스트를 써본 분들은 이거 되지 않나요?라고 하는데, 파이썬의 리스트는 배열이 아닙니다. 그리고 배열의 또 다른 특징은 연속적으로 할당된 기억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가 있으면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쭉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원소의 주소만 알면 나머지 모든 원소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원소가 A0면 그 다음은 A0 플러스 1, 그 다음은 A0 플러스 2, 그 다음 A0 플러스 3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0번째 원소에 접근을 하건 3번째 원소에 접근을 하건 간에 접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에 접근하는 시간이 일정하다고 해서 랜덤 액세스를 지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STL 같은 거 쓸 때 나오는 아이터러블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반복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에서 이 하나하나의 원소들을 방문하는 그런 연산을 이제 배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을 하는데 파이썬은 아닙니다. 네. 이 배열의 기초 원리는 일단 여러분들이 컴퓨터의 메모리 구조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대 컴퓨터의 메모리 구조는 튜링 머신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튜링 머신은 실제로 구현된 적은 없고, 이렇게 구현된 사진이 있긴 하지만 오리지널리 튜링 머신을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학적인 개념일 뿐인데, 이 튜링 머신을 현대 컴퓨터의 원조라고 보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튜링 머신의 메모리 구조는 이 무한하게 긴 테이프로 만들어져 있고요. 테이프에 한계가 있는 것 자체가 워낙에 튜링 머신은 아닙니다. 무한하게 긴 테이프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테이프들이 이렇게 칸칸이 나누어져서 하나하나의 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연속된 셀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셀은 한 줄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줄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이 셀에 주소를 대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튜링 머신의 메모리 구조를 그려보자면 이렇게 여러 개의 셀들이 한 줄로 쭉 놓여 있고, 각각의 셀에는 이제 주소가 대응되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 배열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변수의 저장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수라고 하는 건, 네, 그 의미를 얘기해 보자면 variable, 그러니까 변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처음 배웠던 변수가 x일 겁니다. 이거 왜 변수라고 불러요? 라고 굉장히 이제 궁금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여기에 10이 올 수도 있고 20이 올 수도 있고 30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개의 값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변수인 거죠.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똑같이 변수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 기본 원리는 이겁니다. 하나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 공간이 필요한데, 그 기억 공간에는 반드시 주소가 대응돼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 상에서 뭐 C 언어를 예를 들겠습니다. int age는 10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면 이 age가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ge에 해당되는 메모리 구조가 여러분들에게 할당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age에 10을 저장할 거야 라고 하면 기억 공간상의 방 하나를 잡아서 주소를 따서 여러분들에게 줘야 되는 거죠. 방은 누가 잡나요? 네, 이 메모리의 방을 잡는다고 했는데, 메모리는
자원입니다. 그렇죠? 현대 컴퓨터에서 컴퓨터의 자원을 관리하는 역할은 운영체제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 하나 주세요 라고 주장을 요구를 하면 운영체제가 알았어요 하고 방 하나를 잡아서 뭐 어떤 방인지는 알 수가 없죠. 운영체제가 잡아주는 거니까 그냥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 주소를 받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받은 셀의 주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드는 이렇게 썼지만 10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10이 저장되어 있는 23040 번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주소는 이게 귀엽지 않습니다. 헥사데시말 16진수고요. 굉장히 긴 숫자가 들어갑니다. 쉣. 네, 그죠? 아니, 10 하나 저장하려고 내가 이 긴 숫자를 외워야 돼?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기계어 수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어는 코딩하기가 힘들었죠. 네. 이걸 지금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많이 해소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이 복잡한 숫자에 의미 있는 단어를 매칭을 시켜요. 그게 변수입니다. 네. 그래서 변수는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소와 1대1로 대응되는 니모닉, 어떤 상징성을 가진 어떤 그런 값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변수와 주소를 매칭시켜주는 그런 자료 구조를 우리가 네임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C 언어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컴파일을 하면 맨 처음에 변수를 쭉 찾아서 그 코드상에 존재하는 모든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메모리를 할당을 시켜주고 그 주소와 변수의 이름을 매칭시키는 네임 테이블을 먼저 구축을 합니다. 오케이. 우리가 하나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선 하나의 주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선 여러 개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사람의 나이를 age1, 두 번째 사람의 나이를 age2, 세 번째 사람의 나이를 age3라고 부르고 각각 10, 20, 30이라고 저장을 할 거라면 매번 요청해야죠. 운영체제한테. age10 하나 주세요. age1 하나 주세요. 네. 23040 번지 가져가세요. age2 주세요. 네. 23058번지 가져가세요. age3 주세요. 네. 23062번지 가져가세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변수들과 주소가 대응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습니다. n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n개의 셀이 필요하고 따라서 n개의 주소도 필요하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이 세 변수는 어떤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죠? 다 age입니다. 네, 다 나이를 저장하려고 만든 변수예요. 그래서 어차피 나이를 저장하려고 한 거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나이 저장할 공간 3개를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0번째는 10, 1번째는 20, 2번째는 30을 저장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개의 각각 다른 기억 공간을 할당해서 이렇게 매핑을 시키면은 지금까지 하던 방식이니까 되긴 되겠지만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안 좋습니다. 왜? 어차피 똑같은 이름으로 가는 거니까 주소 하나만 기억하면 더 좋잖아요. 여기 오타가 있네요. 58, 60입니다. 네. 어차피 주소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연관된 값을 저장할 때는 연속된 기억 공간에 저장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게 배열의 가장 큰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은 하지 않는다. 잘못된 구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배열의 원소는 연속된 공간에 주소에 저장하자라고 하면 이렇게 방 하나 주세요 라고 하면은 2030, 23040 번지를 주겠지만 방 3개를 연속된 방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인티저는 32비트, 64비트를 32비트를 쓴다고 치고 플로트면은 64비트를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인티저나 플로트가 아니라 좀 복잡한 구조체가 오게 되면 더 많은 기억 공간을 쓸 겁니다. 그래도 플러스 1인가요? 네, 그래도 플러스 1입니다. 비록 사용하는 공간의 크기는 달라지겠지만 여러분들의 운영체제가 얘들을 하나의 단위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다음 칸 찾아가 주세요, 다음 주소 찾아가 주세요 라고 하면 플러스 1만 해도 그 다음 주소를 찾아갑니다. 네,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세 개의 데이터를 다 연속된 기억 공간에 저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주소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왜? 그 다음 주소는 플러스 1 하면 되고 또 그 다음 주소는 플러스 2 하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저장된 배열은 하나의 주소로 n개의 값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인덱스란 무엇인가? 네, 첫 번째 플러스 1, 두 번째 플러스 2 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오프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열의 인덱스는 시작 주소로부터의 거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열에서 방 3개 주세요 라고 해서 방 3개 잡아주는 걸 우리가 할당이라고 합니다. 메모리를 할당하는 거죠. 이 할당을 컴파일 할 때 할당을 받는 걸 우리가 정적 배열이라고 하고, 컴파일이 끝난 뒤에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받는 걸 동적 배열이라고 합니다. 네, 이와 같은 구조는 정적 배열에 해당됩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3개짜리 방을 미리 잡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방의 크기를 컴파일 실행시키기 전에 알 수도 있지만 실행을 한 도중에만 알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동적 배열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도중에 어떤 값이 결정이 되면 그때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방을 여러 개 요구할 것 같은데 처음 컴파일 할 때는 이걸 알 수가 없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age에는 일단 방 하나를 할당을 받죠. 거기 들어가는 이 값은 네, 포인터 형식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포인터 형식으로 받습니다. 포인터 형식으로. 포인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가 뭐죠? 미안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주소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가 뭐죠? 타입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에 들어오는 녀석은 첫 번째 주소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여기 들어오는 녀석은 이 주소를 찾아가면 뭐가 있다? 인티저만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면 네, 그리고 나중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리면 이 캘록이라고 하는 함수는 말록도 쓸 수 있고 칼록도 쓸 수 있어요. n개짜리 방을 잡아주세요. 각각의 방의 크기는 인티저입니다.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티저가 들어갈 방 3개를 잡아주고 연속된 기억 공간에 잡았죠. 첫 번째 주소를 여기에 저장해 줍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이 3이 올 수도 있고 10이 올 수도 있고 20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10이 왔다면 방 10개를 잡고 첫 번째 주소, 20이 왔다면 방 20개를 잡고 첫 번째 주소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age를 따라서 간 방의 주소를 따라가면 뭐 10개건 20개건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되는 걸 우리가 동적 배열이라고 합니다. 네, 배열을 구현할 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열을 만들지만 반드시 같이 따라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즈입니다. 이 사이즈는 할당받은 메모리의 크기예요. 내가 얼마까지 허용을 받았느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카운트인데 이 카운트는 현재 배열에 저장된 원소의 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10개짜리 배열을 허용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이즈에 10을 집어넣습니다. 그 말인 즉슨 기억 공간상에 방 10개가 나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현재 3개를 집어넣었으면 카운트는 3이 되겠죠. 또 하나를 더 집어넣으면 카운트는 4가 될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가 필요가 없어서 빼면 다시 3이 되겠죠. 네, 이렇게 현재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원소의 수를 카운트로 관리합니다. 카운트는 반드시 사이즈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내가 허용받은 거 이상을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0으로 초기화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적 배열 같은 경우는 사이즈는 이렇게 마크로로 선언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카운트는 변수로 선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적 배열은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리고 카운트는 0으로 초기화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우리는 배열의 정의, 배열의 기초 원리, 배열의 구현까지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배열의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